저 통역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3천억짜리 계약을 멈춰 세웠습니다. 모두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계약서, 가문을 이끌어온 회장도, 해외 사업을 담당하던 장남도 아무 의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바닥을 닦던 막내 며느리 한 사람이 그 안에 숨겨진 덫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 사람이 가문의 운명을 뒤집은 순간, 그날 회의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새벽 5시 서울 한남동 대성그룹 회장의 저택은 보통 집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돌담 안에 본체와 3개의 별채가 자리 잡고 있었죠. 본체에는 시부모님이, 나머지 별채에는 세 아들 부부가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깨지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은 온 가족이 본체에 모여 함께 먹는 것. 시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가문의 전통이었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아침 식사에 빠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넓은 저택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은 막내 며느리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이불을 걷어내며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별채의 작은 창문 너머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택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하루 중 지원이 유일하게 숨을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29. 거울 속 지원의 얼굴에는 또래에게서 찾기 어려운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매일 본체에 건너가 집안일을 거들고 시어머니 심부름을 다니느라 갈라진 손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앞치마를 허리에 묶고 별채를 나섰습니다. 자갈이 깔린 정원길을 지나 본체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죠. 온 가족이 모이는 아침 식사. 그 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부엌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입맛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잡곡밥에 된장찌개, 생선구이까지 갖춘 한식상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첫째 동서 수비는 유기농 샐러드와 요거트, 둘째 동서 예지는 스크램블 에그와 통밀빵. 아들 셋은 또 각자 달랐죠. 한식과 양식이 한 상에 올라야 했고 빠지는 메뉴가 있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본체 부엌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61살. 이 집에서 20년 넘게 살림을 맡아온 가정부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그 적은 말 안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막내 사모님 왔어요? 순자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지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죠. 같은 저택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원을 보며 얼굴에 온기를 띠는 사람은 순자 여사뿐이었습니다. 사실 본체 살림은 순자 여사 혼자서도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가 매일 본체에 와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가정부에게 시키면 될 일도 굳이 지원을 불러 시켰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입술을 꾹 다물곤 했습니다. 20년간 이 집의 온갖 풍파를 지켜본 사람이었지만 지원이 당하는 모습만큼은 볼 때마다 마음이 쓰렸으니까요. 순자 여사가 한식 쪽을 맡았습니다. 된장찌개를 올리고 생선을 굽는 손길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지원은 그 옆에서 양식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샐러드 채소를 씻고 에그를 부치고 빵을 데우고 좁은 부엌도 아닌데 한식과 양식을 동시에 만들다 보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채소를 써는 지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 여사가 아무 말 없이 지원의 도마 옆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놓아주었죠. 지원은 그 물잔을 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말없는 그 손길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7시 본체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석에 시아버지가 앉고 그 옆에 시어머니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아들이 나란히 앉았고 그 맞은편에 며느리들이 앉았죠. 아이비리그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대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인 첫째, 동서 수빈, 프랑스 유학파로 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둘째 동서 예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자마자 영어와 불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국이 식으면 다시 데워와야 했고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리키면 얼른 덜어드려야 했죠. 두 동서는 자기 앞에 놓인 접시만 신경 쓰면 됐지만 지원은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예진이 접시 위에 토마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거 유기농 맞아? 네, 어제 청담동 매장에서 직접 사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서 골라온 토마토였지만 돌아온 건 예진의 짧은 코웃음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아버지와 새 아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죠. 남편은 지원에게 눈인사 한 번을 남기고 서둘러 나섰습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지원은 스스로를 그렇게 납득시켰습니다. 남자들이 빠진 식탁에 시어머니와 두 동서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화난 표정을 지었죠. 우리 수빈이 오늘도 얼굴이 참 화사하구나. 예진이도 그 귀걸이 새로 한 거지? 정말 잘 어울린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하는 순간 그 웃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이미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시작한 뒤였죠. 지원아, 2층 복도 물걸레질은 했어? 새벽부터 8명분 아침상을 차리느라 아직 손을 대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아직 못했습니다. 아침상 준비하느라 변명은 됐고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손님 오시기 전에 구석구석 닦아놔. 도대체 여지껏 뭘 하고 있는 건지. 부엌 안쪽에서 순자 여사가 한 발짝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먼저 고개를 숙였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절대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는 것은 더 큰 구박을 부르는 빌미가 되었으니까요. 수빈과 예진이 눈짓을 주고받으며 입꼬리를 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원은 걸레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물걸레가 바닥을 쓸 때마다 축축한 자국이 남았다가 이내 마르며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지원의 존재처럼요. 물걸레질을 거의 마칠 무렵 순자 여사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막내 사모님 잠깐 쉬면서 이것 좀 드세요. 지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보리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코끝이 찡했죠. 순자 여사는 빈 잔을 받아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막내 사모님, 오래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어요. 그건 기억해 두세요. 지원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눈빛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1층으로 내려온 지원은 거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중동 경제 뉴스에 눈이 멈췄습니다. 화면 아래로 알아버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지원은 무심코 그 자막을 읽었습니다.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아랍어 단어 몇 개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별채로 돌아가기 전에 물을 마시려고 다시 들른 예진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막내 동서가 방금 저 아랍어 뉴스 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어요. 2층 난간에서 시어머니가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서 밥 장사하면서 주워들은 거겠지. 현장 인부들이랑 섞여서 익힌 거친 말이나 몇 마디 아는 게 무슨 언어 실력이겠어. 현관에서 수빈이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밥 퍼주면서 배운 거잖아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본체 거실에 퍼졌습니다. 지원은 등을 돌린 채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싱크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자 여사가 조용히 지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 지원에 움켜쥔 손가락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현장 인부들이랑 섞여서 익힌 거친 말. 맞습니다. 지원의 아랍어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한바집을 운영하시던 부모님 곁에서 억척스럽게 익힌 말이었습니다. 거친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언어였죠. 책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뒷골목의 속어와 은어까지 뼛속 깊이 새긴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것은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웃음거리이자 격이 떨어진다는 낙인이었죠. 지원은 천천히 앞치마 끈을 고쳐 묶으며 할 일을 이어갔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같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하루가 끝없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지원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됩니다. 3천억짜리 계약. 그 거대한 숫자 뒤에 숨겨진 파멸의 그림자가 지원의 삶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본체 식탁은 아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식사 도중에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식탁의 공기가 바뀌었죠. 8개의 수저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내일이 그날이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탁 끝에 앉은 지원의 귀에까지 선명하게 닿았습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 투자 계약 3천억 원. 시아버지가 10년 넘게 공을 들여온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대성그룹 본사에서 아랍바이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였죠. 시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평소의 엄격한 표정 대신 오랜 꿈이 눈앞에 왔다는 벅찬 감정이 얼굴에 번지고 있었죠. 거친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대성은 중동 시장에 교두보를 놓게 된다. 내 아버지 세대에서 시작해 3대째 이어온 꿈이야. 식탁에 앉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성그룹에게 이 계약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수건이었죠. 내일은 온 가족이 본사에 나와라. 우리 대성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니까. 큰아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둘째 아들도 뒤를 이었죠. 남편도 네, 아버님하고 대답했습니다. 수빈과 예진은 기다렸다는 듯 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은 전략기획실 이사로서 이번 계약의 실무를 직접 맡아왔고 예진도 문화재단 이사로서 대외 행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아랍 쪽 손님들도 오시니까
격에 맞게 차려입고 와야 해. 수빈이 너는 네이비 정장이 어울릴 거고 예진이는 그 베이지 원피스 입어. 귀걸이도 진주로 맞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옷차림까지 하나하나 짚어주는 모습이 마치 무도회를 앞둔 것 같았죠. 수빈과 예진은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식탁 위 빈 그릇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아들과 두 며느리에게 내일 일정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동안 지원에게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지원이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원이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았죠.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원이가 가서 뭘 해? 시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한술 뜨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계약 실무를 맡고 있고 예진이는 대외 행사 경험이 있잖아. 지원이는 거기 가서 할 일이 없어. 아기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지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는 없다고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미워서 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셀 필요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지원은 그릇을 든 채 돌아서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하고 있을게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술 안쪽을 꽉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시아버지가 다시 내일 일정 이야기를 꺼냈고 식탁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원이 빠진 자리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내려놓는 지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순자 여사가 그 모습을 보았죠. 순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지원이 삼키는 한숨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시각 서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커튼 사이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들어오는 어두운 방 안에 아랍 바이어 2명과 한국인 남자 하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위스키 잔 3개가 놓여 있었죠. 한국인 남자는 통역사 장현석이었습니다. 43. 겉으로는 대성그룹이 공식 고용한 아랍어 전문 통역사였습니다. 이력서에는 미국 명문대 국제관계학 석사, 중동주재 경력 7년이라고 적혀 있었죠. 더구나 첫째 동서 수빈과 같은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수빈이 직접 회사에 추천한 사람이었죠. 우리 학교 선배님이세요. 실력은 제가 보증합니다. 수빈의 그 한마디가 현석에게 대성그룹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동문이라는 간판 앞에서 대성그룹은 현석의 신원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석의 진짜 얼굴은 이력서와 달랐습니다. 현석은 계약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바이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랍어로 빽빽하게 채워진 부속 조항 사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쓰인 한 문단이 있었죠. 계약 불이행 시 대성그룹 본사 부지 및 전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이전한다. 현석이 아랍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성그룹이 서명하는 순간 이 조항이 살아납니다. 불이행 조건은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해도 지킬 수 없는 공사 일정과 품질 기준으로요. 서명 후 3개월이면 자동으로 발동됩니다. 바이어 한 명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통역 담당이 저쪽 사람 아닌가?
혹시 의심하지 않겠나? 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집안 며느리들은 영어 아니면 불어밖에 몰라요. 아랍어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뭐라고 통역하든 빙빙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일 겁니다. 세 사람이 소리를 죽여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죠. 사실 현석에게는 대성그룹에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3년 전 현석은 중동 사업 파트너로 대성그룹에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직접 시아버지를 찾아가 사업 계획을 설명했죠.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이 분명 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안서를 한 장도 넘기지 않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잘라버렸죠. 자네 같은 브로커와는 거래하지 않겠네. 면담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고 현석은 그렇게 쫓겨나듯 회장실을 나왔죠. 그날 이후 현석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대성그룹과의 거래를 전제로 걸어두었던 투자금이 한꺼번에 회수되었고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죠. 빚더미에 올라앉아 사무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를 갈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빈이라는 완벽한 통로를 찾아낸 겁니다. 학벌을 믿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 집안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죠. 현석은 계약서를 덮으며 위스키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늙은 회장이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세 개의 잔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 아래 대성그룹의 운명을 집어삼킬 덫이 소리 없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의 별채. 지원은 어둠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지원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이가 가서 뭘 해? 시어머니의 그 말이 어둠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밉다는 말보다 필요 없다는 말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움은 적어도 존재를 인정하는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필요 없다는 건 존재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한마디 해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지원이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가 고마웠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대답 앞에서 더 이상 밀어붙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지원을 떠올려 준 것이었으니까요. 지원은 남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불을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두가 본사로 향할 때 이 넓은 저택에는 지원과 순자 여사만 남게 될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지원은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지원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3천억 원짜리 계약서 속에 숨겨진 독. 그 독이 터지는 자리에 이 집에서 가장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서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본체 현관에 구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2층에서는 시어머니가 수빈과 예진의 옷매무새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수빈은 네이비 정장에 진주 귀걸이, 예진은 베이지 원피스의 명품 핸드백. 시어머니가 어젯밤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 본인도 한복 대신 격식 있는 투피스를 차려입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먼저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에 힘이 실려 있었죠. 10년을 준비한 날이었으니까요. 새 아들이 뒤를 따랐고 시어머니와 두 동서가 마지막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정원 자갈길 위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죠. 지원은 본체 현관 앞에 서서 차들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차에 타기 전에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남편이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였던 것 같습니다. 지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차 문이 닫혔고 마지막 세단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나자 저택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8명이 둘러앉던 식탁, 구두 소리가 울리던 복도, 영어와 불어가 오가던 거실.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정원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막내 사모님 들어와요. 밖에 바람 차요. 뒤에서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돌려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괜찮아요, 이모님. 하지만 그 웃음이 입꼬리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지원은 본체로 들어와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은 쌓여 있었죠. 오늘 저녁은 계약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테니 평소보다 상을 크게 차려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시어머니가 드실 나물 반찬, 동서들 입맛에 맞는 샐러드까지. 지원은 순자 여사와 나란히 부엌에 서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고요한 저택을 채우고 있었죠. 낮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지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원아, 아버님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어.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시간을 놓치셨나 봐. 순자 씨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해서 본사로 좀 가져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담담했습니다. 어젯밤 지원이가 가서 뭘 해라고 했던 것과 지금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것 사이에 모순 같은 건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지원은 계약 자리에 함께할 사람은 아니지만 도시락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는 충분했으니까요. 네, 어머님. 바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원이 순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미 찬장에서 도시락통을 꺼내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눈짓만으로 통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따뜻한 잡곡밥을 담고 지원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나물과 장조림, 깍두기까지 정성껏 담았죠. 도시락 보자기를 묶는 지원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보자기 위에 손을 가만히 얹으며 말했죠. 막내 사모님, 서두르지 말고 다녀오세요. 순자 여사의 눈빛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기색이 스쳤지만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풀 시간도 없이 수수한 차림 그대로 도시락을 품에 안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지원은 도시락이 흔들리지 않게 두 팔로 꼭 감싸 안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배가 고프실 텐데 하는 마음에 조바심이 났죠. 무시를 당해도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도 시아버지의 식사를 걱정하는 마음은 지원 안에 여전히 나와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남동의 고즈넉한 주택가가 지나고 한강을 건너자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유리로 된 건물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 숲 어딘가에 대성그룹 본사가 있었습니다. 3천억짜리 계약이 체결되는 곳. 어젯밤 지원에게는 올 필요가 없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도시락 심부름이 아니었으면 평생 올 일이 없었을지도 모를 곳이었죠. 대성그룹 본사 앞에 섰을 때 지원은 잠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4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정문 앞에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앞치마 자국이 남은 수수한 옷차림의 지원은 눈에 띄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그걸 알았죠. 도시락 보자기를 좀 더 꼭 안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수수한 차림새 때문인지 직원의 눈빛이 경계를 띠고 있었죠. 지원은 도시락 보자기를 살짝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셋째 며느리입니다. 식사를 못하셨다고 하셔서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실례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최고층 회의실에 계십니다. 비서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올라갈게요. 직원이 출입증을 내주었습니다. 지원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옷에 도시락 보자기를 든 여자. 로비에서 스쳐 지나간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카펫이 깔린 조용한 복도 끝에 무겁고 커다란 참나무 문이 보였죠. 문 양쪽에 대성그룹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3천억짜리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복도를 걸어가자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회의 중이셔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지원이 도시락 보자기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식사를 못하셨다고 해서 집에서 준비해 왔어요. 비서가 지원의 얼굴을 한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셋째 며느님이시군요.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끝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도시락을 비서에게 건네지 않고 두 팔로 안은 채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접 전해드리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지키고 싶었죠. 반찬이 식을까봐 보자기를 한 번 더 여며 안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장조림이 아직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카펫 때문에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에어컨 바람이 조용히 흐르는 소리, 멀리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참나무 문 너머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낄낄거리는 그러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웃음. 여러 사람의 웃음에 묻혀 있었지만 그 안에 뚜렷하게 다른 결의 소리가 섞여 있었죠. 지원은 무심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웃음 사이로 귀에 익은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아랍어였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아침에 텔레비전 자막을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죠. 도시락을 아는 두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원은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일어나 참나무 문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그 아랍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 건물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온 이 집에서 가장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원은 참나무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랍어. 중동 바이어와의 계약 자리였으니 아랍어가 오가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귀를 붙잡은 건 언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였죠. 웃음 섞인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친 톤. 비즈니스 자리에서 쓸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서 수없이 들었던 누군가를 깔보고 조롱할 때 쓰는 바로 그 말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서는 반대쪽 끝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고 문 앞에 서 있던 직원들도 지원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든 수수한 차림의 여자. 누구도 경계할 이유가 없었죠. 문에 귀를 가까이 대자 소리가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아랍어. 공식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었죠. 통역사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한국어로 매끄럽게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바이어 측에서 대성그룹의 기술력과 신뢰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시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계약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죠. 두 동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신들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묻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통역이 잠깐 끊기는 틈이 생겼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거리는 사이 바이어 중 한 명이 현석에게 아랍어로 말을 걸었죠. 작은 목소리였지만 문 가까이 서 있는 지원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 지원의 숨이 멈췄습니다. 도시락을 아는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현석이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문 가까이 서 있는 지원에게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하죠. 옆에 앉은 며느리들 좀 보세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불어. 아랍어는 꿈도 못 꾸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든 저 여자들은 웃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앉아 있을 겁니다. 바이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없다는 거지? 현석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없죠. 이 회사 전체를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보자기 위에 놓인 손가락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죠.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 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이어가 다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대담하게, 목소리도 약간 높아졌죠. 늙은 회장이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만년필을 꺼내들 거야. 서명하는 순간 이 회사는 우리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거지. 현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본사 부지의 계열사 지분까지 3개월이면 전부 넘어옵니다. 3대째 쌓아 올린 게 내 펜 한 자루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소리를 죽여 웃었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문 안에서 들려오는 다른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 수빈이 영어로 조항을 확인하는 소리, 예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불어로 한마디 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평화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직접 보증하고 데려온 사람. 그 신뢰 때문에 계약서의 아랍어 조항을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현석뿐이었고 아무도 그 검토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와 불어가 아무리 유창해도 아랍어 앞에서는 이 방 안의 누구도 눈과 귀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죠. 지원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중동 건설 현장.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한바지밥. 거친 노동자들이 욕설을 섞어가며 밥을 달라고 소리치던 그곳에서 지원은 아랍어를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점자는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뒷골목에서 쓰는 은어, 속어, 사람을 깔보는 막말까지 살아남기 위해 몸으로 익힌 언어였죠. 그래서 지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 안에서 오가는 아랍어가 공식적인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현석과 바이어가 쓰는 말투가 상대방을 속이는 사기꾼들의 은어라는 것을 어제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죠.
현장 인부들이랑 섞여서 익힌 거친 말이나 몇 마디 아는 게 무슨 언어 실력이겠어. 바로 그 실력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오직 모래바람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짜 실력. 그것이 지금 3천억짜리 사기극의 전모를 지원의 귀에 고스란히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문 앞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등이 복도 벽에 닿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도시락 보자기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손바닥에 땀이 났는지도 몰랐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시아버지가 만년필을 드는 순간 대성그룹은 끝입니다. 3대째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시아버지의 꿈도, 남편의 회사도, 이 가문의 미래도 전부.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하죠? 문 안에 있는 사람들 중 지원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지원이 가서 뭘 해?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빈은 현석을 자기 학교 선배라며 보증한 사람이었죠. 예지는 지원의 토마토에도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을 기다린 꿈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요. 지원이 갑자기 회의실에 뛰어들어가서 사기라고 외치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도시락이나 들고 온 막내 며느리의 말을요? 지원의 시선이 도시락 보자기 위에 머물렀습니다. 정성껏 담은 장조림과 나물,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들, 아까 순자 여사와 함께 정성껏 쌌던 그 도시락. 무시를 당해도 필요 없다는 말을 들어도 끝까지 정성을 담았던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순자 여사의 말이 스쳤습니다. 막내 사모님, 오래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어요. 지원의 눈빛이 흔들리다가 천천히 단단해졌습니다. 문 안에서 다시 현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였죠. 매끄럽고 공손한 목소리. 방금 전 아랍어로 시아버지를 조롱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회장님, 바이어 측이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양측 모두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격에 젖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지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속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꿈이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수건이 사기꾼의 펜 끝에서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복도에 단 한 명, 도시락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지원은 도시락 보자기를 복도 의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문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죠. 지원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시어머니 앞에서, 동서들 앞에서, 아랍 바이어들 앞에서. 집안일이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의실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 미쳤다는 말도 안 해줄지 모릅니다. 그냥 무시당할 수도 있죠. 평생 이 집에서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힐 겁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으면 시아버지가 만년필을 듭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습니다. 그 순간 3천억짜리 덫이 닫힙니다. 3대째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기꾼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걸 알면서 복도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문 너머로 들었던 그 감격에 젖은 목소리. 10년을 바친 꿈 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리던 그 순간
그리고 그 목소리를 비웃던 사기꾼들의 낄낄거림이 겹쳐 들렸습니다. 지원은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은 이미 문 쪽을 향해 있었죠. 지원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죠.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문이 안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님,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숨이 차 있었지만 또렷한 외침이었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긴 회의용 테이블 양쪽으로 여려 명 남짓이 앉아 있었죠. 상석의 시아버지, 그 옆에 시어머니, 세 아들이 나란히 맞은편에 수빈과 예진, 테이블 건너편에는 아랍바이어 2명과 수행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른손에는 만년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 채 서명란 바로 위에 펜 끝이 닿기 직전이었죠. 1초도 남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지원의 모습은 이 방 안에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정장도 명품도 직함도 없었습니다. 앞치마 자국이 남은 수수한 옷, 택시를 타고 달려오느라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방 안의 그 누구보다 선명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도시락 심부름을 간 막내 며느리가 왜 최고층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추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원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온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수빈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진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죠. 남편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시아버지의 오른손에 들린 만년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지원을 바라보았죠. 놀란 표정이었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이?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약간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죠. 지원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그 펜 내려놓으세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되물었습니다. 지원아,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기나 하는 거야? 지원은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시아버지에게서 떼지 않은 채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제발 지금 그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서,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요? 아랍에서 오신 손님들 앞이에요. 나가요. 수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통역을 맡은 현석에게 민망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예진도 거들었습니다. 동서, 제발 분위기 좀 파악해. 바이어 쪽에서도 술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석에게 무슨 일이냐는 눈짓을 보냈죠. 현석은 자리에 앉은 채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시락 심부름 온 며느리가 무슨 소동을 벌이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입꼬리에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었던 그 비웃음과 똑같은 미소였죠.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원은 시아버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끝에 거의 닿을 만큼 가까이.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 그 손에 들린 만년필, 그리고 펼쳐진 계약서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원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떨림이 멈추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대성그룹은 오늘로 끝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시아버지의 만년필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펜을 내려놓지는 않았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원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린 꿈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아, 그만해. 아버님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수빈도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동서, 계약서는 우리가 다 검토했어. 통역도 현석 선배님이 직접 하셨고, 문제 없어. 제발 소란 피우지 마. 수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 자신이 검토한 서류, 거기에 문제가 있을 리 없다는 확신이었죠. 지원은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빈 언니, 그분이 뭐라고 통역하고 있는지 언니는 모르잖아요. 영어로는 다 알아들어도 아랍어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수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원은 다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들이 방금 전에 아랍어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이어 쪽에서 술렁이던 소리도 멈췄죠. 늙은 회장이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만년필을 꺼내 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이 회사는 우리 손바닥 위라고 했어요. 3대째 쌓아 올린 게 펜 한 자루에 무너진다고요. 회의실에 탄식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지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지원의 눈을 바라보았죠. 놀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깨닫는 빛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현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반응하면 오히려 수상해 보일 수 있다는 걸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시아버지가 천천히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펜이 놓이는 작은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느껴졌죠. 마치 거대한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지원아. 시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지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지원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랍어를 합니다, 아버님. 문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한 번 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죠. 수빈과 예진이 동시에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현석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며 입을 열었죠.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끄러웠습니다. 저분은 아랍어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문 밖에서 단편적으로 들은 걸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석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온 듯 했죠. 아랍어를 한다고? 재벌가 막내 며느리가? 설마 그걸 믿겠어? 그런 계산이 그 미소 뒤에 깔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지원과 현석 사이를 오갔습니다. 한쪽은 도시락을 들고 온 수수한 차림의 며느리, 다른 한쪽은 명문대 출신의 전문 통역사.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그 답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시선이 현석을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 비웃던 그 목소리의 주인. 시아버지를 늙은이라 부르던 그 입. 3대째 쌓은 것을 펜 한 자루로 무너뜨리겠다던 그 사람. 지원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안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의 입에서 아랍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점잖은 교과서 아랍어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빠르고 날카로운 현지 아랍어였죠. 중동 뒷골목에서나 들을 수 있는 상대의 기선을 단번에 제압하는 말투였습니다. 지원은 현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랍어로 쏘아붙였습니다. 방금 전에 아랍어로 한 말 내가 다 들었어요. 문 밖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이어 2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도 자신들이 쓰던 바로 그 거친 말투로 쏟아지는 말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라는 것을. 현석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입꼬리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랍어를 조금 아는 것과 전문 통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 밖에서 단편적으로 들은 걸 오해하신 겁니다. 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한 건 숨길 수 없었죠. 지원은 현석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석이 아닌 바이어를 향해 몸을 돌렸죠. 지원의 아랍어가 다시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당신들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내가 하나하나 짚어줄까요? 바이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늙은 회장이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른다고 했죠. 지원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이 회사가 당신들 손바닥 위에 올라온다고 했어요. 또 한 발짝. 아랍어를 아는 사람이 이 방 안에 없다고, 이 회사 전체를 뒤져도 없다고 했죠. 지원이 멈춰섰습니다. 바이어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죠. 근데 있었어요. 문 밖에. 바이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바이어는 이미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하고 있었죠. 수행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양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무섭도록 차가워져 있었죠. 아까까지 감격에 젖어 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일궈온 사람의 눈, 배신을 감지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원아, 그 계약서를 내게 다오. 지원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들어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죠. 두꺼운 서류의 무게가 손끝에 실렸습니다. 아까까지는 꿈의 무게였던 것이 지금은 덫의 무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냐? 지원은 계약서의 중간 부분을 펼쳤습니다. 아랍어로 빽빽하게 채워진 부속 조항 페이지였죠. 지원의 손가락이 한 문단을 짚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조항들 사이에 교묘하게 묻혀 있었죠. 일부러 찾으려 해도
아랍어를 모르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지원이 그 조항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랍어로 먼저 읽고 바로 한국어로 옮겼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의 귀를 꿰뚫었습니다. 계약 불이행 시 대성그룹 본사 부지 및 전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이전한다.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계약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안경 너머로 작은 글씨를 확인하려는 듯 계약서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읽을 수 없는 아랍어였지만 지원이 짚은 그 위치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는 건 눈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행 조건은 어떻게 해도 지킬 수 없는 일정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서명하시는 순간 덫에 걸리시는 겁니다. 아버님.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의 다급함은 사라져 있었죠. 대신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죠. 아까 지원에게 무슨 짓이냐고 했던 자신의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보증하고 자신이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이건 자신의 잘못이기도 했으니까요. 수빈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죠.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진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 분위기 좀 파악하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았죠. 시아버지가 계약서에서 눈을 떼고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 눈빛 앞에서 현석의 얼굴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죠. 장현석?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잠재웠죠. 현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자네, 3년 전에 내 사무실에 왔던 그 사람 아닌가.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죠. 현석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들켰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변명을 하려다 관둔 것인지 할 말이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끝났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시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때 내가 자네를 거절한 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에 대한, 그리고 그걸 3년 동안 몰랐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었죠. 현석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죠.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기극이 도시락을 들고 온 한 사람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어 2명도 이미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마를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눈을 질끈 감은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있었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아챈 표정이었습니다. 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저앉은 채로 지원을 올려다보았죠.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은 거야? 당신이 왜? 지원은 현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현석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쓴 아랍어, 그거 교과서에서 배운 말이 아니잖아요. 뒷골목에서 쓰는 속어예요. 사람을 속일 때 쓰는 말투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나도 그런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알아요. 현석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꺼졌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죠. 시아버지가 비서를 불렀습니다. 경찰에 연락해라. 그리고 법무팀을 즉시 소집해. 비서가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밖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죠. 시아버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서명하려 했던 그 페이지를 천천히 덮었죠. 만년필은 테이블 한쪽에 놓인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적히지 않은 서명란. 그 빈칸이 대성그룹을 지켜낸 겁니다. 회의실 문 밖으로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석이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경비원들에게 둘러싸여 회의실을 나섰죠. 바이어 2명도 수행원들과 함께 뒤따랐습니다. 아까의 거드름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을 치는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가족들만 남았죠. 남편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원의 옆에 섰죠. 그리고 조용히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이 그 위를 감쌌죠. 지원은 남편의 손을 느끼며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을 바라보았죠. 아까처럼 나무라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지원은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10년을 바친 꿈이 사기였다는 충격과 그 사기를 막아낸 것이 자신이 가장 신경 쓰지 않았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동시에 얼굴에 떠올라 있었죠. 시아버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지원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사업을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는 일은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죠. 고맙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이 회의실에 있는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3년 동안 이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3년간 쌓인 모든 서러움을 한꺼번에 녹여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원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지원은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대단하다고.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까까지 3천억짜리 덫이 도사리고 있던 그 테이블 위로 따뜻한 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기꾼들이 끌려나간 뒤에도 회의실에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지 않고 창가로 걸어갔죠. 40층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10년을 바친 꿈이 사기였다는 사실. 그 무게가 저 넓은 어깨 위에 내려앉은 거였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한 명씩 둘러보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남편.
수빈, 예진, 시어머니. 마지막으로 시선이 지원에게 머물렀습니다. 다들 앉아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의 충격을 이미 삼킨 사람의 목소리였죠.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원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 있었죠. 남편이 자기 옆 의자를 살짝 빼주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은 내 잘못이 크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둘째 아들이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사람을 학벌로 판단한 것도 내 잘못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가치를 못 본 것도 내 잘못이야. 시아버지의 시선이 수빈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시아버지는 수빈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시선을 거뒀죠. 그것만으로도 수빈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네 아버님.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있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둘 다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원 앞으로 걸어왔죠. 지원도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깊이, 천천히. 70평생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을 3대째 이끌어온 가문의 수장이었죠. 그 사람이 앞치마 자국이 남은 수수한 옷차림의 막내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원아. 그리고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죠. 3년 동안 이 집에서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본체로 걸어가던 정원길. 무릎 꿇고 닦던 2층 복도 대리석 바닥.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도 묵묵히 앞치마를 묶던 아침들. 그 모든 날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몸을 일으키며 지원의 손을 꼭 잡았죠.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원에게 다가왔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에게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게 제일 못한 거였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건 막을 수 없었죠. 수빈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죠. 동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수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자책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지원은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도 속은 거잖아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수빈이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동안 무시하고 코웃음 치고 눈짓으로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예진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사과보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한번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오늘 일을 계기로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겠다.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모였습니다. 앞으로 대성그룹의 중동사업은 반드시 지원이를 거치도록 하겠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드러난 건 사기꾼의 문제만이 아니야. 우리가 아랍어를 모르면서도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지원이는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몰랐어. 시아버지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지원이가 원한다면이다. 부담스러우면 천천히 시작해도 좋아. 지원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올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도시락 심부름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아버지가 중동사업의 한 축을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 끄덕임 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찾은 3년이나 늦은 신뢰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본사를 나와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지원에게 물었죠. 같이 타고 갈까?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큼은 혼자 택시를 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아까 회의실에서 나 때문에 미안했어. 지원이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도 한마디밖에 못했고 오늘도 늦게야 일어났고 항상 내 편이 돼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지원은 남편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젯밤에 한마디 해준 거 나한테는 컸어요. 그거 알아요? 남편이 지원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앞으로는 더 잘할게. 꼭. 지원은 대답 대신 남편의 팔을 살짝 더 꽉 잡았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한강 위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본체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차가 들어서자 순자 여사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지원이 차에서 내려 정원길을 걸어갔습니다. 새벽마다 걸었던 바로 그 자갈길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가 지원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 사모님, 다 끝난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순자 여사 앞에서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이모님, 이모님이 해주신 말 있잖아요. 오래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순자 여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저 참지 않았어요. 순자 여사가 지원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2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잘했어요. 막내 사모님 정말 잘했어요.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원도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본체 부엌에 들어서자 아침에 지원이 준비하다 만 저녁 재료들이 조리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지원이 나간 뒤에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둔 거였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지원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묵던 바로 그 앞치마였죠.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같은 앞치마, 같은 부엌, 같은 저녁 준비. 하지만 이 앞치마를 묶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가문이 기억할 사람. 3천억짜리 위기 앞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 모래바람 속에서 배운 거친 말이
화려한 학벌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사람. 지원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식탁에 앉을 사람들의 눈빛은 아침과 다를 겁니다. 지원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원의 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정성껏 담는 그 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을 그 손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세상이지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빛이 저택 정원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지원은 새벽 5시에 눈을 뜰 겁니다. 자갈길을 걸어본 채로 향하겠죠. 하지만 그 발걸음은 어제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같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걷는 사람이 달라졌으니까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함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온 경험과 진심에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먼저 바라봐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